절차도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래서 배당표에 대해서 열람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공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공매 물건은 낙찰받고 나서 경매와 같이 배분까지 마무리하는 절차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입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는 기일 입찰입니다. 기일. 공매는 기일 입찰, 기간 입찰. 경매는 기일 입찰이죠. 입찰 당일날 입찰. 물론 경매도 기간 입찰을 하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는 기간 입찰도 하죠. 기간 입찰도. 이거 같이. 경매는 기일 입찰이 원칙이고 기간 입찰도 간혹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일 입찰. 입찰 당일날 법원에 가서 입찰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공매 같은 경우는 기간 입찰로 합니다. 기간 입찰에서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월요일 10시 정각에서 수요일 5시 17시 정각까지 기간 입찰이 됩니다. 이때까지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1일 후 하루 다음날 목요일 11시 정각 중에 낙찰자를 결정하죠. 이 낙찰자 결정하고 그러면 3일 후에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산입을 날짜를 산입할 때는 치지 않기 때문에 금, 토, 월 3일 후에 월요일 10시 정각에 매각 결정을 합니다. 매각 결정과 즉시 확정해버리죠. 저기와 같이 법원 경매처럼 7일 있다가 매각 결정하고 7일 있다가 매각 확정이 되는 이렇게 14일 동안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기간과 즉시 항고 기간을 별도로 7일씩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 30일 이내에 잔금 납부 기한이 주어져. 이 30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10일 기간에 납부 최고 기한을 줍니다. 이래서 어쨌든 납부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배분 기일이 잡히죠. 경매에서는 배당표 작성 3일 전에 배당표 원화를 작성하지만 공매는 배분 기일 7일 전에 배분 계산서 원안을 작성해서 이행을 왜 그러냐면 왜 7일 주냐? 7일 전에 작성해서 위임간서 공매 같은 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기의 물건을 공매에 붙이는 게 아닙니다. 조세나 공과금 즉 세무서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자체 단체장, 성남시장 이런 부분들이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 공매에 위임하기 때문에 위임 기관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작성해서 3일 전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도록 되는데 통지가 없으면 동의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매와 다르게 위임감사에게 동의 여부를 받을 수 있는 또다시 4일간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7일 전에 작성해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때도 마찬가지죠. 공매에서 작성된 배분 계산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배분기일 이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제3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반드시 배분기일에 참여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공매와 경매가 진행 절차가 좀 다르게 진행된다 이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보고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나가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경매와 공매가 차이점하고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차이점을 봤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법원 경매와 압류산이 동시에 매각일 때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냐. 그 부분은 이제 보면, 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법률이 다르죠. 왜냐면 경매는 민사집법에 진행되는 거고, 공매는 국제집법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게 불간섭주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제도는 공매와 경매는 상호 불간섭주의에 따라서 동시에 매각이 진행될 수 있고, 동시에 먼저 종료된 절차가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누가 먼저 낙찰된 게 아니라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이죠. 왜냐면 민사집행법 135조에 의하면 경매는 원시득이 되자 민법 18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국세집법은 민사집법 135조에서 잔금을 납부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187조에서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규정이 있죠. 또 민법에도. 공매 같은 경우는 국세집법 77조에 의해서 잔금을 납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180조에서 잔금을 납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적 규정이죠. 이렇게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와 국세집법상 공매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민사집법 진행되는 경매와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민사집법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와 국세집법으로 진행되는 공매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상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단 한쪽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각 채권자 등이 서로 다른 절차에서 매각 방법이나 배당 요구들, 그래서 경매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공매에서도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경매로 잔금을 납부했는데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종결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있겠죠.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냐? 대항 요건을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갖추고 있어야 소액 임차인에서 우선 변제금입니다. 이 경매 압류력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대항 요건은 언제냐? 공매, 공고,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경매, 공매가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죠. 먼저 경매 기입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매, 공고, 등기가 돼 있는데, 이게 5월 1일 날 경매 기입 등기, 6월 1일 날 공매 공고 등기 돼 있는데, 이건 한 7월 1일 날 하죠. 7월 1일 날 돼 있다는데, 임차인이 4월 1일 날 갑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이번에는 6월 1일 날 을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8월 1일 날 병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경매나 공매의 기입 등기보다도 나중에 갖췄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도 최우선면 못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매와 공매 사이에서 보다 먼저 갖춘 갑 임차인은 당연히 소액 임차인에서 우선 변제권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갑하고 을은 다 떨궈놨죠. 문제는 뭐냐면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등기 이후에, 또는 공매 공고 등기 이후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매로 해서 매각 절차가 진행해서 배당까지 종결됐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경매와 공매 이후에 했을 때 공매로 매각 절차가 진행해서 잔금을 납부하고 배당이 종결됐다. 그럴 때도 이 사람이 최우선 못 받느냐? 못 받습니다. 왜냐면 이 임차인은 경매가 들어간 걸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로 불간섭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 경매에 기입 등기 된 것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못 받을 거라고 알고서 입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설령 경매 기입 등기 이후 공매 공고 등기되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대항 요건을 가진 을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공매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배당이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액임차 최우선을 못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그 판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죠.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 압류, 그 다음에 임차인, 그 다음에 임의경매 기입등기, 그 다음에 임차인 요거도 이랬을 때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이 임차인 입주한 사람은 소액임차인도 이정민은 7천만 원 같은 지금 공매로 낙찰받고 잔금을 이 당시에면은 그 2016년 3월 30일부터 현재까지는 1억 이하일 때 3,400 최우선 배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할 때 배당 요구 방법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이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가. 경매와 공매는 서로 불간섭주의고 다른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매각 절차, 공매, 매각 절차. 공매는 경매, 기입등기, 그리고 매각,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고 배당기일. 공매는 공매, 공고등기, 그리고 낙찰되고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고 배분기일. 공매는 이제 배분이라고 하고 경매에서는 이제 배분이라고 하죠. 이랬을 때 이 매각 절차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 배당 요구 종기가 있겠죠.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경매 절차에 배당 요구했는데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경매로 매각 절차가 완결됐다 하면 이 사람은 배당 요구가 적법한 거죠. 그러나 여기만 요구하고 공매에서 배분 요구를 안 했다 이러면은, 근데 공매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배분이 만료됐다 이럴 때는 배분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될 때는 배당 요구를,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를 이제 경매 절차에서도 하고 공매 절차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사집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이거는 국세집법이 진행되는 거고, 또 진행되는 이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의 집행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럴 때는 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잔금 납부. 왜 이때냐? 이거는 민사집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는 제 135조에 135조, 또 민법 제 187조에 의해서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국세징법에서, 징수법에서 77조에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도 제 187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잔금을 누가 먼저 납부하냐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낙찰받았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경매로 먼저 낙찰받았다. 그랬을 때 공매로 좀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낮은 가격으로 잔금을 납부하면 아주 멋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과, 그리고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방법, 그리고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나 이 부분, 또는 소액임차인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 소액임차인에서 최우선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건을 갖춰야 되냐.